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1장 조화를 엿보다 1-4 우리 모두는 제각각 다르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어떻게든 자신을 타인과 차별화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이 타인과 다르다는 자각이 생기면 어리석게도 그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서로 일치하기를 좋아한다. 실제로 우리 일부는 여전히 일치를 꿈꾼다. 타인과,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타인과 이루는 조화를 꿈꾼다. 그런 보편적 일치를 감히 누가 바라겠느냐고? 아름다움이 일깨우는 우리 자신의 일부가 그 찰나적인 아름다워의 순간에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일부가 바랄 것이다. 우리는 각자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다. 소득 수준도 다르고, 사회적 여건도 다르고, 문화적 소양도 다르다. 하지만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감동이 사회적 여건이나 교양 수준에서 비롯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마음에서 솟구치는 그 감동이 우리 내면에 있는 공통된 인간 본성에 물음을 던지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문득 자신이 만인의 동의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아름다움이 세계 정치의 가능성을 속삭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더 나아가 윤리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적 감동에 사로잡혔을 때 경험하는 타인을 향한 관심이 바로 윤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에 없이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소비 상품과 금융 자본이 전 세계로 흘러 퍼지는 이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갈라놓는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믿는다. 개인의 취향이라고, 문화마다 다르다고, 사회 계층, 종교, 성별, 나이에 따라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더욱 아름다움과 자주 만나야 한다. 미적 경험을 늘려야 한다. 타인과 우주를 향한 이 순수한 열망이 주는 달콤한 아픔을 더 자주 느껴야 한다. 미적 감동이야말로 상대주의에 전면적으로 저항하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다. 아름다워는 일종의 초대다. 우리는 은연중에 동의를 구하면서 타인을 우리의 감성 깊숙한 곳으로 초대한다. 이처럼 모든 미적 감동은 새로운 인간 공동체의 가능성을 넌지시 제시한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미적 감동의 순간에는 타인과 함께하는 삶의 온기를 느낀다. 실제로 우리는 자기 방에서 혼자 음향기기로 연주곡을 들으면서도 마치 연주회장에 와 있는 듯이 감동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함께일 때, 이를테면 연주회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열기 속에 있을 때나 배 위에 여럿이 모여 아름다운 수평선을 함께 바라볼 때 미적 감동이 그토록 강렬해지는 이유이다. 같은 음악을 좋아하는 타인, 같은 수평선을 바라보는 타인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기를 멈추고 실제로 눈앞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존재감이 배가 된 덕분이다. 의식하고 있던 자명한 사실이 비로소 생생하게 피부에 와닿는다. 이처럼 우리는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함께 있는 법을 알지 못해 고통받는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다 함께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백날 가르쳐봤자 소용없다.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들이 아름다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미적 감동을 느낄 때마다 함께하는 삶에 대한 잠들었던 욕망이 깨어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히 내적 평화의 측면에서 미적 감동을 살펴봤지만 미적 감동은 종종 고통스러우면서도 황홀한 내적 균열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를테면 거대한 폭풍우가 사납게 휘몰아치는 바다라든가 화염에 불타거나 거대한 새들에 쪼아먹히는 벌거벗은 몸뚱이들로 가득한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을 보고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갈 때 우리가 느끼는 쾌락을 인간 능력들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놀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때 우리가 즐기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혼란에 가깝다. 칸트가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과 숭고함에 대한 감정을 구분할 때 후자는 안도감보다는 내적 균열을 가리킨다.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후자의 예로 든다. 그런 무시무시한 장관 앞에서 느끼는 쾌락에는 일종의 공포가 섞여 있다. 감당할 수 없이 혼란스럽고 불균형한 어떤 것. 입을 벌린 심연과 같은 것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쫓아낼 수 없는 이 무한과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내면적인 욕구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갈등을 겪는다. 이처럼 숭고함에 대한 감정이라는 유보 항목을 설정했어도 사실상 칸트 미학은 폭력적이고 충격적이고 심지어 괴기스럽기까지 한 작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발티스의 방, 벌거벗은 여자가 죽은 듯이 얼굴을 젖힌 채 누워있고 그 맞은편에는 냉혹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의 난쟁이 분신이 창에 커튼을 걷어 햇빛이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고양이가 그 장면을 주시하고 있다. 발티스의 방 같은 그림이나 현대 예술가들의 설치 미술이나 행위 예술, 사진 연작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쾌락은 마치 불신 검문이라도 당하는 듯한 거북한 기분에 가깝다. 이런 감정은 사실상 내적 조화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미적 감동이 쾌락을 주는 것은 그것이 오로지 나만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타인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칸트의 주장에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칸트의 주장과는 반대로 쾌락은 미적 감동의 소통 불가능한 성격, 열쇠 없는 비밀 정원에 우리를 가두는 방식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자,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칸트의 해석을 신뢰하여 소통이 단절된 미적 쾌락은 불완전하고 타인도 내가 느끼는 아름다움을 똑같이 느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미적 쾌락이 더욱 강렬해진다고 믿든가 아니면 칸트 미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런 일치에 대한 전망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아무 기준도 없다는 사실을 애석해야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리시의 아들이 방고흐의 그림 앞에서 갑자기 멈춰선 까닭은 무엇일까? 칸트의 대답은 간단 명료하다. 거기에는 이유랄 것이 없다. 그 그림의 형태와 색이 그 능력들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놀이에 적합했던 것뿐이다. 조화가 또 다른 조화를 불러온 것이다. 물론 이런 대답은 불충분해 보인다. 밤의 카페를 밝히는 그 짙은 노란색은 격렬한 생명력, 고통스러울 만큼 강렬한 욕망을 상징하지 않을까? 하늘의 암청색은 해가 저문 동안 밤새들이 찾는 위안을 상징하지 않을까? 요컨대 이 모든 것의 아름다움은 가치들을 상징하진 않을까? 그리고 루시의 아들이 그 아름다움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선명하게 의식하지는 못해도 그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눈 덮인 산봉우리 풍경도 어떤 정신적 고향을 상징하지 않을까? 내가 그 풍경을 바라보고 감동한다면 사실상 절정이나 정상 같은 관념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이때 내가 바라보는 정점은 내가 살아온 삶의 정점일 수도 있다. 아니면 무한한 자연, 혹은 조물주 앞에서 티끌보다 작은 인간이라는 개념을 실체화한 형태로 포착했을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는 수많은 사상가가 공통으로 고백한 경험에 따르면 그들은 세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방식을 신이 존재한다는 표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칸트 미학에서 아름다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름다움은 오직 그 자체 말고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 하지만 빵집을 나서는 그 갈색머리 아가씨의 아름다움이 그렇게까지 무의미한 것일까? 정말로 그것은 완벽한 형태를 띤 얽히고 설킨 형태의 결합에 불과한 것일까? 어느 날 임마누엘 칸트의 주의를 끈 창밖 풍경처럼 강박적으로 여자를 탐하던 유혹자를 멈춰 세울 힘이 있다면 그 여자의 모습에는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그 모습이 남자의 고질적인 여성 편력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존재에 대한 완벽한 통찰의 상징이 될 수는 없을까? 어쩌면 결국 그 모든 이상, 가치, 의미의 논리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단, 논리적으로 숙고하지 않고 그처럼 우회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즉, 심미적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말이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만날 때 무의식 중에 상상할 수 있는 가치의 범위를 확장하고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전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필요한 이유인지도 모른다.